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오후입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 끝나고 너무 이제 피곤해서 푹 자고 또 오늘 일요일은 또 집안에 또 큰 또 행사가 있어서 네, 그 행사에 잘 다녀오고 네, 삶과 죽음이 참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시는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거기 문상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슬픈 일을 당하면 또 가족들이 모두 와서 또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문화는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잘 극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첫 번째는 가는 놈만 가더라. 네, 가는 놈만 더 가더라. 이게 전형적인 버블 시장의 특징이죠. 네, 버블에서는 가는 놈만 가고 가지 않는 놈은 가지 않는 그러한 전형적인 섹터가 시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에서 나타난 특징. 옛날에 조방원, 뭐 차화정 모든 게 다 가는 놈만 가고 가지 않는 놈은 안 가는 게 특징이죠. 최근에도 반도체가 가고 처음에 이제 뭐 금반지, 뭐 차화, 뭐죠? 네, 조방원 이런 종목이 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시장을 확 이끌고 그 다음에 최근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치고 가면서 우리들의 빈익분 부익부 현상을 더 크게 하는데 이게 순환매로 돌면서 가는 놈만 가는 버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버블이 바로 꺼질 것인가 안 꺼질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고 시장을 보는 뷰의 차이인 거죠. 저는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장이 피크를 칠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내릴 때가 아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의 제 그 핵심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장이 더 갈 것이다. 버블이지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3월에서 5월에 피크를 칠 것이다. 그 이후에 줄여라.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불확실성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죠. 먼저 한미 통화수합 문제가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곧 해결이 될까 주기되든 발기되든 반면 미중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히토리와 콩 문제를 과연 AI 반도체 어떻게 교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건지 무조건 트럼프는 박수 치면서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 나와 시진핑은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속사람은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콩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해결하기 좀 힘들지 않겠네. 히토리는 그건 옆구리를 확 찌르는 거죠. 미국의 가장 약한 복서의 옆구리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8년에 거쳐 분할로 돈을 지급하는 거. 1200억 달러는 8년에 거쳐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이런 이유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 나오는데 8년 분할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지. 반대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던졌다. 너희들이 이렇게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다음 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오나가나 불확실성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 상승의 동력이다. 여기에 이제 11월 달에 FOMC에서도 금리를 내릴 확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돈을 조이는 나라는 없다가 제가 핵심인데 또 오늘 조이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더 갈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핵심은 말에서 내리지 마라. 추가로 더 갈 것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10월 말까지는 시장을 이끌 것이다.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해결되면서 시장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며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1.01, 나스닥은 플러스 1.15, S&P 500은 0.79.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 다우, S&P 500 모두 플러스로 끝나는 모습. 그렇죠. 미중의 무역에 대한 토론이 한국에서 있을 것 같은 가능성. 그 다음에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 중국은 굉장히 만만디 전략으로 나오죠. 중국 사중전회가 끝나고 시진핑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트럼프를 만날 것 같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땡겨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 제가 첫 번째 보인 장표가 이 장표였죠.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래프인데, 와, 멋지게 여기서부터 그냥 뽑아버린 거죠. 네, 거의 뭐 18만원, 19만원부터 51만원까지 뽑아버린 모습. 시총이 371조. 우리가 언뜻, 이건 이제 500조짜리 확률. 네, 얘가 500조,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가 1000조, 뭐 이런 스타일. 보통 1등과 2등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을 때,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전부 삼성전자 60%였다면 삼성전자가 1000조면 600조, 최소한 700조, 800조가 나오면 6, 8, 40, 거의 500조 가까이 SK 하이닉스가 도달할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에스티메이트 퍼가 향후에 10.7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영역. 삼성전자는 지금 18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흥분한 이유를 한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여기는 장표가 빠졌는데 SK 하이닉스 올해가 41조, 내년에 50조라는 거죠. 네, 50조. 50조에 퍼 15배를 곱하면 750조가 되죠. 네. 이 정도에서 뭐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최소한 500조는 갈 것 같다.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SK 하이닉스에서 써지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저는 추가로 더 갈 것에 동의를 합니다. 500조에 도전할 것이다. 이게 S&P 500의 긴 1990년대부터의 표인데 5년 상승하고 쉬고 4.5년 상승하고 쉬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년 상승하고 잠깐 여기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좀 쉬었다가 다시 3년 상승하는데 과연 추가로도 상승할 것이니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거의 뭐 14년, 15년을 상승하는 역사상 가장 긴 상승 트렌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는 고거다. 그러면서 약간의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시장은 늘 불안의 벽을 타고 간다. 불안의 벽이 없으면 시장이 올라가지 않죠. 불안의 벽을 타고 시장은 가고 있다. 추가로 내년 3월과 5월, 내년 11월에 선거 있으니까 6개월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죠. 네. 네, 엔비디아 시총이 4.4조 달러, 애플이 3.85조 달러, 4조 달러 가다 무너졌고, 다음에 아마존 2.35, 알파벳 2.35, 메타 2.84, 브로드컴 1.63, TSMC 1.5, 테슬라 1.4, 오라클 0.79, 팔란티에 0.5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2조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누가 봐도 테슬라는 2조짜리다. 네. TSMC도 2조 칠 거다. 브로드컴도 2조까지 갈 거다. 메타도 2조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TSMC, 브로드컴, 메타는 충분히 2조까지 갈 거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얘들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종목은 사서 장기 투자를 해도 할 만하다. 시총 그런 규모 면에선. 네, 포 한번 볼까요? 팔란티에가 600배, 테슬라가 265배, 브로드컴 88배, 오라클 64배, 엔비디아 52배, 애플 39배. 여기서는 뭐 고만고만하죠. 네,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은 약 50배에서 10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 있는 마이크론, 알파벳, TSMC, 메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고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서로 비슷한 하나만 사도 되죠. 근데 마이크론 사면은 세금 내야 되는 게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죠. 알파벳, TSMC는 살만하다. 네, 테슬라가 금요일날 2.28% 상승 448달러. 엔비디아는 1.04% 상승 182달러. 오라클 2.72 280달러. 네, US 달러, 우리 이제 달러 인덱스는 98.95 살짝 하락을 했는데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22년 10월에 113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죠. 가장 강세될 때 100은을 칠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강세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다른 경제 지표들이 강한 모습, 인플레이션가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달러도 다시 100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천천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천천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105 수준까지.
최근 1년 동안 3개국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한국 원화가 4.4% 가장 절하가 됐죠. 네, 일본과 중국은 거의 변함이 없는 모습. 그렇죠. 한국의 절하류가 약세가 가장 심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딱 하나죠. 일단은 무조건 3,500억 달러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 부분이 한국 원화를 꽉 잡고 있다. 두 번째, 경제가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그런데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이 어정쩡한 상황을 미국 헤지펀드들이 환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따라서 3,500억 달러가 이번 주에 해결이 된다면 원화는 살짝 안정을 찾을 가능성. 너무 원화 약세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크게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의 긍정적 요인을 먼저 봅시다. 어떤 면이 긍정적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유동성 증가가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이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죠. 특히 유동성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코스닥이 주로 상승을 한다. 과거에도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코스닥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나타났다. 지금이 약간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코스닥이 연말까지 시장을 대처하면서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상승에 올라올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동성이 지속된다는. 코스피가 4천선에 다가섰습니다. 밑바닥엔 원화 유동성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있죠. 올 하반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환율과 금리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좀 특이할 만한 모습이죠. 네. 주가는 이익이 늘거나 유동성 증가할 때 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익이 늘면 환율은 하락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기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동성이 늘어나서 돈이 풀리면 환율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반대인 모습.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네, 최근 동방 상승은 올해와 내년 재정 지출이 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더 빠르게 공급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미국의 M2 증가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가 7.1%, 내년 8.1% 수준이다. 둘이 유사한 궤적을 그려왔음을 감안하면 내년 M2 증가는 10%를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M2 증가율과 함께 코스피 PBR을 그려보면 2002년, 2008년, 2021년 유동성이 증가할 때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2015년에도 M2 증가율이 10%를 웃돌았는데 그때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는 거죠. 네. 돈이 풀리면 PBR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와 지금이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유사한 환경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과거 유동성 증가는 밸류에이션 상승을 견인을 했다. 그렇죠? M2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유동성이 올라가면 코스피 PBR이 올라오는 모습. 여기도 유동성이 한국의 M2 증가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PBR이나 코스닥 PBR이 올라오는 모습,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 따라서 M2 증가율, 내년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PB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 여기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 코스피는 10월 들어서만 15% 올랐고 시가총액 증가분도 54%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올해 순위 컨센서스는 반도체가 4.9조 원 상향됐고 그의 업종은 1.4조 원 하향됐다. 아하. 반도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네요. 2026년 순위 컨센서스에도 반도체가 19.3조가 상향된 반면
그의 업종은 0.4조 원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 상승 근거가 있지만 다른 업종들이 더 약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반도체를 줄이고 다른 업종을 늘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순자산은 커지고 대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크리컬 업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순자산이 적은 바이오, 인터넷주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도 이러한 요인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좋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좋은데 이 중에 반도체가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주요 증시 전월 대비 12개월 EPS가 올라가는 모습이 한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10월 들어서 시가총액 증가분에서 반도체가 커지는 모습. 올 10월 들어서 순이익 컨센서스에서 반도체가 증가하는 모습.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반도체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절대적인 측면을 보면 안 되죠. 다른 국가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12개월 선행 PBR이 1.2배인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에서 여전히 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1.2배로 여전히 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1.2배. 퍼는 11.5배, ROE가 10.6배. 네 번째, 달러 전산으로 환산했을 때 코스피는 아직도 신고가가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원화 기준으로 코스피가 부담스러울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여전히 투자 기회가 충분하다. 이런 시각으로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있고 장바구니 속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겨져 있다. 다섯 번째 상승 요인에는 미국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네, 미국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다. 이건 뭐 말하나 마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모습. 에이펙을 앞두고 미중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감이 형성될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승 이유로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 FOMC. 네. FOMC가 10월 30일에 열리는데 미 연준이 25% 인하 가능성을 98.9% 선반영 중이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파월 의장의 고용 둔화 우려 반응을 감안하면 완화 기준은 유지된다. 따라서 유동성 우호 환경 지속 및 외국인의 자금 유입 기대감은 유효하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 수지 개선 등 펀더멘털 요인을 감안할 때 되돌림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국인 수급도 순매도로 전환했으나 관세 불확실성 합의와 원화 반등이 맞물릴 경우 다시 순매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기타 요인으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비 9.7% 증가하는 등 수출 여건이 양호하다. 국내 투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증시 주변 자금이 강한 모습, 유동성이 풍부한 모습도 모두 주식을 떠받치고 올리는 모습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부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 서로 관세 협상할 때 분할로 입금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의 분할 지급안의 수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거절했을 때는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가는 면들은 좀 부정적 요인이다. 최근 원화 약세 주범은 3,500달러 대미관세형 투자권의 불확실성이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정도 오르면은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약세를 용인해 줘야 되죠. 지금 관세가 우리나라 25%를 두들겨 맞는데 이것을 쿠션을 보통 환율에서 한 반 해주고 기업들이 가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반을 흡수하는데 환율이 살짝 약세로 돌아간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원달러가 1438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과거에 1480원대가 있었는데 1450원대 정도 올라오면 다시 또 강해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 3500불 이야기가 이번 주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화는 다시 강세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약세 요인으로 차익 매물. 네.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4천을 찍고 4천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그 차익 매물을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받다. 지금 개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 스탠스로 발을 딛지 마라. 그 다음에 시장 부정적 요인으로 APEC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 저는 이제 100%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콩의 문제, 히토리의 문제,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의 문제, 그 다음에 펜타닌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해결될 거냐. 이 중에서 히토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콩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퀄리티, 그 협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 만족적이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연기된다면 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약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가가 좋지만 상하이 종합지가수도 3,950까지 올라왔네요. 네, 2,500에서 3,950까지 쭉 뽑는 모습. 한국, 중국, 일본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 투자 전략 1번은 뭡니까? 무조건 2차전지죠. 2차전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2차전지 ESS 시장 앞에다 B를 넣어서 BESS란 말을 많이 쓰는데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의 본격 등장. 이게 매력적인가? 네, 왜 매력적인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네. 첫째는 LCOE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중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를 공부하면서 LCOE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안 되죠. Leveraged Cost of Electricity 약자로 균등 발전 비용. 무슨 말이냐면 특정 발전 설비가 수명기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의 평균 순현재 발전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간단히 말해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생산된 총 전력량으로 나누는 평균 발전 단가를 화폐 가치로 할인하여 고려한 산정한 값이다. 그래서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는데 A부터 Z까지 다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된 양을 가격으로 해서 평균 가격을 할인했을 때 얼마를 내냐. 이게 싸냐 비싸냐 이걸 가지고 다른 에너지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LCOE에 대한 LCOE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LCOE. ITC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을 약자로 미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 제도를 ICT 세액 공제라고 하죠. 네.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내야 될 연방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가 ICT 세액 공제. 이건 잘 아시죠? 그래서 LCOE를 늘 계산을 해서 다른 연료와 다른 에너지와 비교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경쟁력이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왜 ESS가 중요한가? BES가 왜 중요한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BESS다.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대형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는 2030년에서 2040년 100% 청정 에너지를 도입 목표를 설정이 됐다. 향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ESS 두 가지 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류죠.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트럼프의 갠세인이 있지만 트럼프가 4년 후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 2030년에서 2040년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AI 센터에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ESS 이것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이것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도루묵이라는 거죠. 따라서 ESS가 향후 AI 센터 전력 공급의 핵심 요인이다. 다음에 앞에서 LCOE 이야기했죠. LCOE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스 복합 발전보다 더 저렴하게 됐다. 네, 가격이 가스 복합 전력보다도 BESS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ICT를 감안해서 태양광과 ESS로 이루어지는 이 전력 에너지 비용이 이젠 가스 복합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 그만큼 ESS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근 ITC 세액 공제 반영 후 유틸리티용 태양광과 ESS를 감안했을 때 LCOE 평균 발전 단가는 가스 복합 발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와 가스 복합 발전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동급되어 있는 거죠.
향후에는 더 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주기형 ESS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장중기 Long Duration Energy Storage System. 지금까지의 그 ESS는 보통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있는데 이보다 긴 6시간, 24시간 이상 방전 가능한 ESS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거. LDS는 일반적으로 8시간의 범위로 간주되는데 2024년 기준 LDS 설치 규모가 약 2기가와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8시간용이 전체 ESS의 2기가와트니까 전체 그 ESS 전력 설비의 1%에 불과한다는 거죠. 세계에 설치된 전력 저장 장비 1%에 이게 이제 길어질 때 long duration LDES, ESS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 누가 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ESS도 탈중국 공급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탈중국 공급망 필요성의 부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BESS 공급망은 배터리, 인버터, PCS, 다음에 BMS, EMS 등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재정학적 리스크와 소프트웨어, 원격 접속에 따른 보안 취약적 약점을 초래한 요인이다. 당연히 한국 걸로 바꾸고 싶을 거다. 따라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LNF다. 네, LNF 13만 3천 원인데 제가 봐서는 무조건 20만 원까지는 LNF는 갈 거다. LNF를 다시 사서 가져가자. 어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거죠. LNF 사자.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다시 보면 2차 전지 업종이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고 그 다음으로는 소외된 주식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 코스피 업종별 YTD 수익률이 부진한 업종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T 가전, 화학, 2차 전지 관련 업종, 비철, 자동차, 철강, 10월에 MTD 수익률이 양호하다. 그렇죠? 네. 확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금주 투자 전략을 다시 정리하면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 이거 두 개를 한 60에서 70%를 깔고, 그 다음에 소외업종, 소외업종을 한두 개 써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냐?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외에도 전력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력기기. 이 정도는 편입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전력기기를 한 70%를 사고, 그 다음에 소외된 업종 중에서 바이오 정도 사면은 충분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모든 게 에이펙 회의 전에 한미, 그 다음 미중 이 회의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이 남아 돌고 시장을 4,0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 이 부분에 대비를 하자. 그렇죠? 이게 대비를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전력기기 이 3박자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소외된 종목에서 바이오 정도에서 연말을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추천 종목 10종목이 있었는데 이건 네이버 카페에 와서 보십시오. 네, 제 카페 이거 복사 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유료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시고 보시기,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계획이 나와 있는 28일 한국 3분기 GDP 예비치 발표, APEC CEO 서밋, 29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30일 삼성 바이오로지스 거래가 정지돼서 이제 분할하죠. 네, 페드 기준금리 결정이 30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발표, 와우, BOJ 기준금리 결정, 미국 3분기 GDP 예비치 30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많네요. 10월 30일 APEC 정상회의, 미국 9월 PC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니까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고죠.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고다. 중간에 있는 작은 변동성에 눈 들어가지 마시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페에 종목 올려놨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